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삼국 정상들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. 구체적인 비핵화 방안 등 일부 의제에서는 의견차도 보였지만 삼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실무를 담당하게 될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의 역할도 확대됩니다. 어제 도쿄 정상회의를 현장에서 지켜본 한중일 삼국협력사무국 이종원 사무총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총장님. 어제 한중일 정상회의 2년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.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열린 회의여서 더 큰 관심을 모았는데 일부 이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땠습니까? 일단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그 도쿄에서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은 7차였습니다. 네. 지난 2015년 11월에 6차 정상회담이 서울에서 개최된 이후 2년 반 만에 개최가 되었고 또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6차 정상회담은 3년 반 만에 개최된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삼국 정상이 2년 반 만에 만난 그 자체로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삼국협력이 추진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,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에 삼국협력을 저해했던 그 한 주요 원인으로서 북핵 문제가 항상 거론이 됐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남북 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정세가 급변함으로 인해서 이러한 삼국협력을 저해하는 요인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고 볼 수 있고 또 아베 총리나 리커창 총리가 이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서 환영과 또 환영을 표시를 했고 앞으로 이 예상되는 그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고 여러 가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네, 한중일 정상회의에 정례화도 약속이 됐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이 삼국 간의 셔틀 외교가 복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? 예,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사실 한중일 협력을 추진하는 가장 큰 동력은 정상회담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에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국 협력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장을 받았는데 이번 정상회담이 정례화됨으로 인해서 이 삼국 협력에 대한 그 추진 동력도 다시 복원됐다고 볼 수 있고 삼국 정상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지지를 표시했습니다. 네,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특별 성명도 채택이 됐습니다. 한반도 평화 시대 개막을 위한 걸음을 함께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네, 어떻습니까?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하시겠어요? 예, 각국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.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남북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그 냉전의 어떤 구조를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고 또 이 삼국 정상 간의 어떤 그 회의를 통해서 이 모처럼 마련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마련된 동북아의 어떤 평화와 번영에 대한 어떤 이거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모멘텀을 또 마련해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물론 우리가 모두 목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는 그 작은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삼국 모두가 원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평화라는 목표에 있어서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네, 말씀하신 대로 어제 오전에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렸고 오후에 아베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의도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서 이견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더 의견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해야 될까요, 양국 간에? 외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납치자 문제도 굉장히 국내적으로 중요한 이슈이고 또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담보하기까지 예를 들면은 그 이제까지 유엔에서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체결됐던 어떤 결의안을 완전히 이행을 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북한을 국제사회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한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모두가 원하는 북한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논의될 수 있다는 어떤 그 방법상의 어떤 이견은 존재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인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뭐 큰 의견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. 이게 지금 일본 아베 총리의 입장 아닙니까? 구체적으로 그 과정에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그 우선순위상의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
네,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가 어제 한중 정상회의도 하셨습니다. 이 자리에서 미세먼지, 그다음에 중국에서 넘어오는 뭐 스모그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좀 더 미온적인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보도들이 나왔습니다. 이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어떻습니까? 예.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제 앞으로 그 삼국 협력의 어떤 주요 추진 방향으로 그 삼국 국민들이 모두 체감할 수 있는 국민들의 어떤 실질 생활에 어떤 그 혜택과 윤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협력이 추진돼야 된다고 강조를 하셨습니다. 네. 그 중에 한 이슈로 그 미세먼지나 환경 오염 문제, 또 감염병 문제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이슈를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미세먼지도 그 같은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미세먼지는 한중 간의 메커니즘에서도 협의가 되고 있지만 한중일 간에 지금 협의되고 있는 환경 오염 예방 및 기술 협력 네트워크라든지 기존에 있는 이 시스템을 더 확대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. 네. 한중일 협력 사무국의 역할도 확대한다.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. 네, 주로 어떤 역할들을 더 맡게 됩니까? 이제 앞으로. 예, 저희 한중일 협력 사무국은 2011년 9월 달에 설립이 돼서 지금 7년 차를 맡고 있습니다. 네. 저희 사무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임무는 기존에 지금 정부 간에 설립되어 있는 그 정부 간 메커니즘을 저희가 잘 지원을 하고 또 이제 비정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삼국 협력의 어떤 프로젝트를 저희가 발굴하고 이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삼국 협력이 어떤 국민들에게 뭔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그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. 네.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에서 앞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시급하게 추진할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? 삼국 협력을 사실 견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지만 소위 말하는 비전통 안보 분야라고 네. 해서 삼국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그 분야가 있습니다.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보건 문제, 또 뭐 핵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한 국가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삼국이 반드시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. 이러한 삼국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인 목표를 두고 노력할 예정입니다. 네,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 그리고 지역의 안보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한중일 삼국의 협력이 중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예, 지금까지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 이종헌 사무총장이었습니다. 말씀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